경험을 많이 안 해보셨네. 많이 했죠. 말을 어떻게 할지 지나가봤어. 안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좋아 보이게 하는 화를 내시는 상사가 있었어요. 네. 이건 편집, 이거 완전 편집. 삐. 단계만 해 이놈아. 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그러면 반대 얘기해볼까요? 각을 잡고 있는.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봤던 이런 사람은 절대 되지 말아야지 하는 최악의 리더를 한번 말해볼까요? 말을 조심하게 된다. 이거 너무 명확해서. 근데 사실 앞에서 말했던 최고의 리더의 반대가 다 최악의 리더였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라 좋은 상사 얘기를 할 때 했었는데 메일로 이제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있다 하는 거를 전체 메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 너 이 실수를 만천하에 알리는 리더가 있어. 맞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각성한다는 뜻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각성이 안 돼요. 오히려 막 내가 못한 거 다 잘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만천하에 알려. 그러면 더 반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더 하기 싫어진단 말이죠. 물론 발판 삼아서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의 그 수치감? 맞아. 부끄러운 그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해주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다시는 내가 너한테 책 잡힐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되게 부정적인 어떤 감정에서 열심히 하게 되는 마음이 결과는 똑같을 수 있으나 그래서 그 사람과의 얽힐 일은 다시는 안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최대한의 역할, 최대한의 노력까지는 하겠지만 그 사람과는 끝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기를 부리게 되고 오기 맞아요. 네. 당신은 뭘 잘했는데 이렇게 좀 반발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방어 기제가 작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는 것 같아서 저도 좋은 리더라고 보진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그렇게 남 탓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일을 후배가 잘못해서 일어난 거라고 리더십에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그 리더 스스로가 못나 보이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확한 가이드를 주지 않을 거면 피드백을 나중에 하는 것들을 지양해야 하는데 처음에 가이드를 명확하게 안 주고 일을 시킨 다음에 일을 해오니까 막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알지. 알죠. 반대로 처음에 피드백을 준 걸대로 했는데 갑자기 기존 방향과 다르게 피드백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일관성 있게 일에 대한 피드백을 못 주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리더가 충분하게 생각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방향을 확실하게 딱 정해주고 이대로 가 라고 하면 일을 다시 하는 일이 없는데 생각을 충분하게 안 하고 처음에 줘버리면 일이 막 잘못 나가는 걸 나중에 되잡으려고 하면 시간과 노력이 배로 든단 말이죠. 되게 생각이 클리어하지 못한 상사와 일하는 것에 고통, 충분하게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일에 대한 가이드를 주셔야 고생하지 않는다, 아랫사람들이. 맞아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하나 다 까보는 마이크로 매니지. 흔히 말하는 그 마이크로 매니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힘들어요. 힘들죠. 일단 내가 신뢰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처음에 가장 드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 물론 그분은 나를 이해하고 싶어서 하나하나 다 까부는 거겠지만 그게 유쾌한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이크로 매니지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내 입맛대로 맞춰와 라는 뜻이에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타협하겠다는 마인드가 약간 결여돼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빠른 통과를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최적화해주면 되는 거더라고요.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어차피 답정 넣어.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올 테니까. 가장 최악의 리더를 꼽는 거는 무능한 리더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일을 못하고 근데도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주니어들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리더들을 가장 최악의 리더라고 하더라고요. 무능한 리더를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고 포지션을 유지하고 올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회사는 안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무능한 리더 밑에서는 훌륭한 주니어들은 일을 못하거든요.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울 점도 없고 그 포지션이 멋있어 보이지도 않거든요. 리더가 무능하면 사실 주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고 이해력도 딸리고 그래서 뭔가 잘못되게 풀어가고 있는 걸 보면 주니어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결과가 변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건 참 어려운 문제네요. 본인이 스스로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정말 이 회사에서 충분한 가치를 다 하고 있는지, 정말 이 월급에 해당하는 일을 내가 주니어에게 떠넘기지 않고 하고 있는지는 근데 이건 스스로도 아마 계속 타협을 하고 계실 거라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말도 못해 이건. 제 친구들은 회사를 나가기도 하고 너무 힘든 경우는 정말 상담을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와 이건 답이 없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피하는 것밖에 다른 팀으로 옮기거나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항상 회사에게 그걸 바라고 있죠. 무능한 리더를 알아서 잘 평가해서 내보내게 하던 다른 직책을 맡기든 일을 잘하는 사람의 부담을 좀 줄여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회사에서 못하고 있으면 그 리더 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많이 퇴사하는 경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무능한 상사가 더 최악인 경우는 자기가 하지 않고 팀이 한 거를 또 잘 포장해서 자기가 한 것처럼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일은 못하는데 또 기가 막히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리더. 그러면 진짜 말도 못해요. 이거 우리가 한 거라고 말치사니까 말도 못하고 그럼 절대 그 상사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죠. 내 편이 아닌 걸 너무 명확히 드러내는 사실 멋있어 보이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본인이 한 걸로 공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후배들의 공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이 없음을 좀 여실히 드러내는 면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는 사람과 일을 하는 거는 진짜 극악의 고통인데 못하는 사람이 잘했다고 인정받아지는 그 순간이 너무 싫은 거지. 주니어 입장에서는 실력 없는데 정치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어요. 배우는 게 즉 정치지를 배워야 되는데 흔히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를 더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그 능력밖에 배울 게 없어요. 일을 잘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포장 기술을 주니어 때 배우게 되는 것만큼 저는 불행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훌륭한 리더가 정치들을 잘할 때는 운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라인을 잘 타고 계시면 승진도 빠르게 하는 되게 운이 좋은 상황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진 않아요. 그 라인이 언제 깨질지 모르고 언제 그 상사가 내쳐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정치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위태위태하고 무능한 리더의 라인은 전혀 쓸데가 없는 것 같고 훌륭한 리더의 라인을 잘 타고 있으면 그건 운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걸 믿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회사를 10년, 20년 다녀보신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 6년 다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니어의 성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을 존중해주지 않는 리더가 너무 힘들었어요. 주니어가 주말이나 야근을 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를 인정받을 때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이 당연히 먼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신뢰할 수 있는 리더는 아닌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에게도 삶이 있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연인들이 있다는 거를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도 똑같을 거잖아요.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저도 살고 있는데 가족들이 행복하지 않은 삶을 만드는 직장이라고 생각이 들 때 저는 떠나고 싶다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감정이입이 되는데 너무 미안한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충분히 이해하고 그게 저희 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남는데 아니 지금 일이 남았는데 어딜 갈 생각을 하냐라고 하는 건 진짜 멋있지가 않네요. 집에 간다. 몰라서 물어보냐?
심지어는 생일, 결혼식, 전날 가족들이랑 보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일하자고 하는 분들은 저는 이건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 같아요. 지금 중요한 게 뭔데 그 하루 커버 못 해주는 상사는 정말 무능한 거잖아요. 되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네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여기까지 해볼까요? 좋은 상사 얘기 또 좋지 않은 상사 얘기를 했는데 좋은 상사를 만나면 행운이고 그걸 그대로 흡수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나쁜 상사를 만나면 항상 저는 타산지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거는 내가 닮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리더십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둘 다 참 어떻게 보면 고마운 존재고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저희 정신 건강에 저는 지키는 방법이기는 해요. 저도 일하기 힘들었던 상사를 만났을 때 스스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인생에서 많이 생각했던 나날들이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거를 더 확실하게 빠른 시간 안에 다잡을 수 있었어서 지금은 오히려 제가 리더가 되기 전에 경험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겪어보지 않았더라면 저 또한 나중에 최악의 리더 자질을 갖게 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든 순간이겠지만 지나가면 다 피와 살이 되는 진부한 얘기를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산업이나 회사에 상관없이 그냥 사람의 일이라서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직장 동료들이 같이 계실 거라는 게 좀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